반갑습니다. 신선한 주식 경험입니다. 오늘의 큰 테마는 뉴스를 보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주제로는 뉴스를 보는 법, 뉴스로 시황 읽는 법이란 주제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오늘 제가 오늘의 시황을 찍다가 뉴스에 관련된 뉴스를 보는 법에 대한 부분을 중간중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던 글을 보다가 뉴스를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있길래 그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물론 이제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메모해 놓은 거를 이제 블로그에 최초에 올린 게 2016년 9월에 올려놨네요. 보니까 올리긴. 근데 그 전에 이걸 적어놨던 것 같아요. 메모장에 그 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17년에 작년 1월달에 그 시장 상황에 따른 그 뉴스 패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네요. 보니까 가볍게 같이 보는 측면에서 이 글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에 따른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는 생각해갖고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는 선반영, 후반영이 있다. 뉴스가 알리는 암시가 있다. 뉴스가 말하는 데이터는 참조용이다. 뉴스는 세력이 만들기도 한다. 뉴스를 내보내는 시점에는 이유가 있다. 뉴스는 하나만 말하지 않는다. 뉴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보지 마라. 뉴스는 속임수도 쓴다. 뉴스는 장난도 좋아한다. 뉴스는 돈, 장사꾼의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뉴스는 짜고 치는 고돌이다. 뉴스는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움직인다. 뉴스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소스이다. 뉴스는 누군가가 만들기도 한다. 눈에 띄지 않는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경우가 있다. 여러 뉴스를 조합해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주 보다 보면 뉴스의 속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뉴스를 보는 것에 의미나 가치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뉴스로 시황 읽는 법, 호재가 나오냐 악재가 많이 나오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주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선 호재를 내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뉴스를 방치하는데, 매집을 위해서 개미 털기 위해서 공매도, 인버스, 풋에 쩐을 넣었다면 악재를 내보내기도 한다. 뉴스와 정보는 참조용, 흐름 파악용, 악재 대비용 등등 제가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선반영, 후반영,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선반영, 후반영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는 후반영 있다는 얘기고, 뉴스가 알리는 암시가 있다는 건 뚜렷한 어떤 팩트가 임팩트가 있는 어떤 강조점이 없는,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없는, 확실성이 없는 그런 뉘앙스의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뉘앙스성 암시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암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한 달 이상 본 뉴스가 나옵니다. 본 뉴스. 주가가 움직이고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미리 예견해서 얘기했을 때 보면 한 달 이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게 그런 경우가 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이제 100% 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는 참조용이다라는 거는 시키면 실적이 있다고 그래갖고 실적 좋게 나왔다 막 그러면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흐름의 추세가
긍정적인 추세를 갖고 가느냐, 부정적인 추세를 갖고 가느냐만 임지하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 뉴스에서 말하는 거 좋다를 다 좋다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고, 뉴스를 이제 뭐 이건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죠. 뉴스 세력이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는 100% 100%는 아니지만은 기자에게 이제 뉴스를 보내주고 그걸 올려달라,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뉴스를 내보낸 시점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악재를 계속 보냈다가 호재를 보낼 때가 있고, 악재 계속 나오다가 호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줄어들어요. 술술술 악재 뉴스가. 그러면서 호재 뉴스가 이제 미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재 뉴스가 이제 쭉 깔리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뉴스는 이제 하나만 말하지 않는다. 이거 안에 내포된 게 많다라는 거죠.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섹터나 업종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룹이면 그 그룹에 대한 부분, 뭐 어떤 정책이면 정책에 대한 부분,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 한 줄 뉴스에만 국한돼서 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비슷한 얘기지.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아. 그 안에 내포된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그리고 속임수도 쓴다는 거예요. 응? 팩트긴 팩트지만은 팩트인 뉴스를 내보내지만, 응? 그 팩트를 지금 굳이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반대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악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탕 삼탕을 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장난도 치고 뉴스로도 뉴스 잘못 내고 가짜 뉴스 아니면은 오보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막 안 좋을 것 같이 했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공시랑 똑같죠. 공시도 그러는데 뭐 뉴스야 뭐 더하면 더해야지 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건 뭐 세력에 뭐 만들기도 한다랑 똑같은 얘기죠. 돈 장사꾼의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 짜고 치는 고다리는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고,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좀 긴 걸로 찍으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짧게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TMI라서 말이 많아서 길어지더라고요, 간혹가다. 어쨌든 요 글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짬짬이 주식을 하다가 좀 심돌림한테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 읽어봐도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제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복사를 하시든 메모를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달에 적었던, 이제 작년 1월달 시황이 아마 간접 시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지금의 시황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내용이. 자, 2017년 1월 12일 요즘의 뉴스 패턴 해갖고 글을 올렸네요. 여러 유형의 뉴스 패턴이 있다. 요즘은 뜸들이기 패턴이다. 뉴스발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도 뜸들이기가 있다. 그 말은 전주가 약하다는 말이다. 매집이나 선침매를 하지 못하고 정보 취득 또한 사전에 못하고 뉴스를 만들지도 못하고 뒤따라가는 쩐주들인 것이다. 결국 상승 시에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자금력, 정보력, 조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쩐주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집중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쩐의 다양성, 쩐의 크기, 쩐주들의 수, 쩐주 간의 협약, 쩐의 범위 등등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큰 손들이 없고 잔잔한 쩐주들 위주다 보니 다양한 패턴, 작전의 빈도수, 작전의 크기, 집중도, 매집도 등등이 약하다. 그걸 어찌 아냐고요.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고로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에서 돈맛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요즘 뜸들이기 패턴은 뉴스 후 매수가 가능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횡보장, 하락장, 상승장, 급락장, 박스장 등등 이렇게 적었네요.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봐서는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고 자금이 안 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큰 쩐주들이 안 움직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훑어보면 뜸들이기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눈치 본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발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나와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미리 사전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전주가 매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금방 넣었다 금방 빼야 되고 가볍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큰 돈이면 더군다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작은 돈이니까 그렇고 가능한 거고 큰 돈이면 더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또 보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게 자기가 쩐주들이 이제 작업을 쳐서 이제 상승을 시키는데 자금이 약하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상승을 해도 상하가 비슷하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봉에 이제 올렸다가 그날 바로 빼버리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상을 몇 번 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추세를 갖고서 어떤 추세를 가지고 파동을 타면서 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를 못 시킨다라는 거죠. 자금이 없으니까 넣었다가 빼야 되고 다시 또 빼야 되고 그런 얘기죠. 그 쉽게 얘기하면 자금력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거죠. 조직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돈이 안 든다는 얘기, 결론 그런 얘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지도 못하고 뉴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못 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소스나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직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기업체 사장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이 안 되는 거죠. 얘기는 돈 놓고 돈 맛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거나 먹을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돈들이 안 들어오나 큰 전주가 안 들어오고 잔챙이들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돈 맛이 있으면은 응? 큰 손이 들어오지. 큰 손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돈 맛이 없으니까 잔챙이들 니네들 먹으라고 놔두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그 얘기 돈맛이 있어야겠죠. 돈맛이 없으니 돈을 좋아하는 큰손이 돈맛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돈맛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짧은 전주면은 짧은 전주답게 시장을 대응해라 이거죠. 횡보장, 하락장,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죠. 보통 뭐 예전에 같은 경우 어떤 상승 추세를 타고서 장대 양봉이 나와도 계속 이렇게 쉬었다가도 바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가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롱타임으로 못 가니까 홀딩 개념이 적당할 때 이제 입절을 해라 뭐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락장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상승장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급락장, 박스장, 횡보장, 예, 적어놨네요. 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내용을 제가 적은 거지만, 또 100% 제가 그쪽에 그 당시 상황으로 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오늘 그, 뉴스를 보는 법, 뉴스로 시황 읽는 법, 이렇게 해놨는데요. 시황 읽는 법. 시황 읽는 법은 그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도 보면은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와요. 아니면 아예 안 나와요, 뉴스가. 그러다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막 상승한 적 있죠? 그때 제약바이오 뉴스가 막 좋은 뉴스가 막 나와요.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시황이 지금 그때는 그 시황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지수하고 관계되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접적으로 다른 섹터들도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을 읽는 거고 또 이제 보면 그 중에서도 보면 그 뉴스가 섹터별로 업종별로 내보내는 그게 있어요. 어? 뭐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OLED가 좋다면 OLED 쪽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목을 떠나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괜히 뭐 목표 얼마 그래갖고 상향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이 있다는 거. 그런 시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찝찝한 얘기가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면 결국 떨구겠다는 거예요. 지수를 밀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 관련주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떨어질 거를 생각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가는 거 있고 안 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그 부정적인 뉴스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로도 시장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차트나 어떤 그런 걸 아니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뉴스라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번에 시점이, 이거 시점 중요합니다. 시점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읽을 줄 알면 향후 최소한 한 달, 일주일 한 달, 못하면 이제 일주일, 한 달, 시향 정도는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자, 오늘의 뉴스를 보는 법, 뉴스로 시향 읽는 법, 신선한 주식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